국세기본법 과세. 과세관청 결정은 관할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관할 범위 외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정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를 제출한 자는 신고 제출 후에도 증액 결정이나 제척기한 전까지 수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 신고는 확정 효력이 있습니다. 경정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한 자는 법정 신고 기한부터 5년 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이나 경정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경정 또는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후발적 경정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는 제척기한이 지난 후라도 가능한데 이때는 무신고자도 가능합니다. 판결, 귀속 변경, 상호합의 다른 과세기간, 계약 해제, 장부 합수 등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건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연말정산은 종소세 신고 의무가 없는 개인에게 해당되며 이 경우에는 3월 10일부터 5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확정 효력은 없으며 청구한 내용에 대해 2개월 내에 통지됩니다. 자진신고분의 불복 청구는 경정청구 이후 가능합니다. 관련 판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합의해제는 후발 사유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당사자인 판결인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 청구가 가능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경우 비슷한 사유만으로는 후발적으로 경정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1기 분식, 2기 분식 상계 등과 관련하여 과소신고 후에 고지를 받은 경우 1기에 분식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해 후발적으로 환급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 결정 시 없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발적으로 경정 청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법령 해석이 달라진 사유만으로는 후발적으로 경정 청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만의 관행이나 별도 계약만으로는 후발적으로 경정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012년부터는 계약 해제로 인한 법인세 환급이 없이 계약 해제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손금 처리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입금, 2012년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2009년 후발적 경정으로 환급이 가능한 판례도 있습니다. 경정 청구와 관련하여 판례에는 환급 여부와 관계없이 나중에 고지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사 판결은 후발적으로 경정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판결되어 있습니다. 경정 청구의 기산점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날로 볼 수 있으며 채무자의 도산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후발적으로 경정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해제 확정이라면 소송이 아니더라도 후발적으로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 내용도 있습니다. 이제 기한 후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확정되지 않으며 결정 시 확정됩니다. 결정 통지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약 3개월입니다. 다음으로 신용카드 납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최대 1% 이내의 수수료를 납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신용카드의 경우 0.8%, 체크카드의 경우 0.5%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어서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산세는 국세의 세목이며 행정상의 제재에 따라 부과되는 추가 세금을 의미합니다.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20%와 영세율의 경우 0.5% 합산됩니다. 법인의 경우 20%와 수입금액의 7/10만 중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부정가산세의 경우 40%로 부과되며 역외거래의 경우 60%와 수입금액의 14/10만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이에 대한 적용 배제 사항으로는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제공과 대손 매입 부인 등이 있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비율이 10%이며 수입금액 적용 기준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적용 배제 사항으로는 국외 전자적 용역, 대손 매입 부인, 상속증 여제 사내 확정이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상증 공제 착오, 재산평가 변경, 법인세 경정으로 인한 일감 증여 변경의 경우에도 적용 배제가 됩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 고지 전에 발생하는 경우와 고지 납부 기한을 넘긴 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 전의 경우에는 0.02%의 비율로 가산세가 부과되며 고지 납부 기한을 넘긴 후 3%의 비율로 추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체납 지연 가산세는 1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으며 최대 5년까지만 부과됩니다. 이에 대한 적용 배제 사항은 과소신고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원천 납부 가산세는 미납 금액에 대해 3%와 미납 기간에 따라 0.02%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더한 후 50%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고지 1가지의 가산세는 최대 10%로 적용됩니다.
이제 가산세 감면 및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산세 감면은 세금 부과와 관련된 특정 상황에서 세금 부과액을 감면해주는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천재등기한 연장이나 정당한 사유, 정당한 이유로 인해 세금 부과가 어려운 경우에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도시계획 등으로 인해 세금 신고를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감면되는 금액은 가산세 종류에 따라 다르며 무신고의 경우 1개월은 50%, 3개월은 30%, 6개월은 20%의 금액이 감면됩니다.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1개월 90%, 3개월 75%, 6개월 50%, 12개월 30%, 18개월 20%, 24개월 10%의 금액이 감면됩니다. 또한 과정 및 통지로 인한 지연된 기간에도 50%의 감면이 적용되며 서류 제출 기한 1개월 이내나 예정신고 과소 무신고를 확정신고 시 스스로 수정한 경우에도 50%의 감면이 가능합니다. 가산세 감면에는 한도가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1억 원이 적용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천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고의적인 위반인 경우에는 한도 없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무지, 차고, 세무공무원의 답변, 주소 및 주민번호의 차고 기재 등이 해당되며 또한 쟁송 중이거나 수감 중인 경우, 징수유예나 결정 지연 등의 상황에서는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가산세 부과 처분이 별개의 과세 처분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나타나며 전산 시스템 오류로 매출 과소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 예방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감정 결과의 경우 정당한 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가산세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청구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부당한 가산세는 조세 포탈의 의도가 존재해야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납세자와 매입자의 입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선의의 피해자일 경우에는 세금 공제가 가능하지만 매입자가 악의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매출자가 신고 후 납부를 했을 때는 부정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명의의장 사실이나 명의신탁 관련 주식 양도계약서 작성만으로는 사기부정이 아닌 경우도 있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